네, 이제 그 듀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게요. 듀레이션은 아마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들어도 어려운 게 듀레이션이죠. 그리고 듀레이션도 구해야 되니까 또 수식도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듀레이션만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듀레이션이 뭔지 한번 볼게요. 듀레이션은요, 말 그대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채권을 비교할 때 A 채권은 만기가 5년 남았고요. B 채권은 만기가 4년 남았어요. 만기만 보고 B 채권이 더 안전하네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 채권은 만기가 5년 남았지만 중간중간 1년마다 높은 이자를 준대요. 근데 B 채권은 그냥 중간에 이자를 주진 않고 4년 마지막에 그냥 한 방에 이자와 원금을 준대요. 그러면 듀레이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미리미리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자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만기가 그냥 우리가 액면으로 봤을 때 만기가 5년이지만 듀레이션은 더 짧을 수 있거든요. 높은 이자율과 잦은 이자 지급에 따라서 듀레이션은 짧아질 수가 있어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반드시 합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투자하는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채권의 실효 만기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한 만기이기 때문에 채권 현금 흐름의 가중 평균 만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든 5년짜리든 가중 평균 만기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1983년, 38년에 경제학자 프레더릭 맥콜리라네요. 이 사람이 쓴 이런 논문에서 이제 처음 알려졌고요. 그래서 맥콜리 듀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맥콜리 듀레이션입니다.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또 더 이제 조금 더 가미된 게 있지만 오늘은 수정 듀레이션까지는 배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정도까지가 맥콜리 듀레이션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맥콜리 듀레이션이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듀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보시면 채권의 일반적인 만기는 해당 채권이 얼마나 자주 이자를 지급하는지, 이자의 시간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죠. 그냥 표면적으로 10%짜리 5년짜리 채권이구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자주 이자를 지급하는지, 이자 시간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반영 안 했다는 거죠. 듀레이션은 만기의 개념에 채권의 현금 흐름까지 반영합니다. 만기 이외의 다른 특성들을 종합하여 채권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만기는 정해져 있으나 만기가 되기 전까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더 긴 경우는 없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같거나 더 짧습니다.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이게 참 적기가 어렵네요. 만기와 걸리는 시간, 투자를 회수하는 시간이 만기와 같거나 더 짧지 더 긴 경우는 없다라는 거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표채의 경우에는 듀레이션과 만기는 일치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만기 때 한 방에 이자를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돼야 내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와 듀레이션은 같죠.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서 이자 지급액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중간중간 지급하는 이 표체의 경우 이자 지급액이 많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지는 특성이 있다. 당연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10% 이자 받으면 100만 원 빌려줬어요. 원금 회수하는데 기간 얼마 걸리나요? 10년 걸리죠. 10년. 1년에 10% 받기로 했으면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럼 10만 원씩 10번 받아야지 100만 원이니까 10년 걸리죠. 근데 20%를 빌려준 거예요. 20%를 빌려주면 5년 걸리죠. 원금 회수하는데 이게 듀레이션이거든요. 원금 회수하는데 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듀레이션은 짧아지죠. 여기에 현재 가치로 할인까지 해야 됩니다. 할인까지 해서 계산을 해야 되나 단순하게 할인하지 않았을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이자 지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짧아지는 특성이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수식이 나옵니다.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사실은 같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나오지만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t는 이 채권의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이제 곱해줘서 그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곱하기 만기가 나오고요. 또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CF라는 캐시플로우라는 현금 흐름이 나오고요. 이 현금 흐름을 우리는 또 PV로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죠. 그래서 우리 PV화 시키죠. 그래서 PV를 곱해서 현재 가치로 이제 만듭니다. 마지막 P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현재 가치의 총합.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 다 더한 겁니다.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다 더한 겁니다. 이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시는 여기 이제 제가 참고로 했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고요. 두 번째 또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는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시에서 보면 채권 가격이 10,000원이래요. 10,000원인 채권 가격이 있는데 액면 이자율이 8%래요. 액면 이자율이란 처음에 약속한 이자. 내가 얼마 줄게 하고 이제 그 약속한 이자인데 이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표면 이자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 틀린데 액면 이자율, 표면 이자율 이게 그 애초에 처음에 이제 이 채권을 삼으로써 그 지급받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액면 이자율 8%. 중요한 거는 액면 이자율 8%. 그 다음에 3년 만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만기 수익률 10%. 만기 수익률과 액면 이자율은 뭔가요? 액면 이자율은요. 처음에 내가 너한테 8% 이자 줄게. 이게 이제 액면 이자율이고요. 만기 수익률은 뭐냐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설명드렸죠. 채권 가격은 바뀐다고.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내 채권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바뀌어요. 이 채권 가격이 바뀜으로써 이 채권에서 발생되는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액면 이자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채권의 가치가 10,000원이던 채권이 9,000원이 되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채권을 9,000원에 산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계속 8%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할인해서 샀잖아요. 근데 만기 때는 10,000원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넣은 돈과 돌려받는 돈이 같지 않아요. 채권 가격이 안 바뀌었으면 10,000원에 사서 액면이자 8% 받다가 10,000원 돌려받으면 끝인데 채권 가격은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짜리 채권을 9,000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9,000원만 지출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자는 계속 8% 받다가 만기 때는 10,000원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근데 만기 수익률은 주어집니다. 수식에서. 왜냐? 채권을 살 때는 채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액면이자 정해지고요. 만기 정해지기 때문에 만기 수익률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 10%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듀레이션을 계산하면 아래 식과 같죠. 듀레이션은 A 채권의 듀레이션은 제일 그 하단의 수식은 분모의 수식은 그 P 채권에서 A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총합이죠. 그러니까 첫 해에 800원 받고 두 번째 해에 800원 받고 세 번째 해에는 800원과 원금을 다 받으니까 1,800원 받거든요. 이거를 할인했어요. 현재 가치로 1 플러스 10%, 1 플러스 10%의 2승, 1 플러스 10%의 3승, 1차년, 2차년, 3차년이니까
이렇게 할인한 거를 다 더한 것 분의 이제 분자는요 뭐였죠? 1차년도의 현금 흐름 곱하기 1 그 연도를 가중평균하기 위해서 1차년도 곱했고요. 그 다음에 800원에 2년차 그 현금 가치 그러니까 현금 흐름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한 거에 2차년도 그 다음에 3차년도 거 할인한 다음에 3차년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중평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2.78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8은 뭐죠? 2.78은 A 채권의 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채권은 만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잔존 만기는 3년인데 듀레이션은 2.78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자를 제공하는 이 표체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죠.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다. 왜냐? 이 표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보시면요. A 채권, 이제 A 채권인데 액면가 1,000원이래요. 액면가 1,000원이고, 액면가 1,000원이고요. 표면 이자율 10%랍니다. 이제 앞선 예제와 좀 다르죠. 그래서 앞선 예제는 액면 이자율이라 표현했는데 똑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액면 이자율, 표면 이자율 다 같습니다. 10%, 시장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만기 3년이래요. A 채권의 듀레이션을 구하면요. 똑같이 그렇게 수식에 대입하시면 되는데 현금 흐름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쉽게 볼까요? A 채권의 현금 흐름을 먼저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은 1차 년도에는 100만원 이자 받죠. 1차 년도에는 10% 이자 100만원 받습니다. 100원 받습니다. 2년 차에는 1,000원에 10% 100원 받습니다. 3년 차에는 그 1,000원의 이자 100원과 원금까지 1,000원에서 1,100원 받습니다. 3년 동안 총 현금 흐름 받은 돈 1,300원입니다. 1,300원이죠. 그 다음에 분모에 넣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총합 P채권에서 발행한 현금 흐름의 그 현재 가치 총합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총합을 구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000원에다가 우리 100원에다가 우리 그 할인을 이제 해주는 거죠. 현금 흐름으로 할인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0.1로 이제 나누어 줬고요. 1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로 나누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2차년도는 1 플러스 0.1에 2승으로 나눠줬더니 82.64가 나왔습니다. 3년도에는 1,100원 이제 나누기 1 플러스 0.1에 3승으로 나눠줬죠. 그랬더니 826.45가 나왔고요. 이것의 합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는 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일단 1,000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도를 곱해서 가중평균 해야 된다라고 했죠. 분자를. 그래서 보시면 90.91 이라는 그 곳에 곱하기 1년 했으니까 다시 90.91이고요. 그 다음에 81.64에 곱하기 2를 했더니 165.29 826.45에 곱하기 3을 했더니 2479.34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 더했죠. 예. 가중평균한 것을 다 더하니까 2735.1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730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을 제가 타이핑 잘못했는데 2730 잠시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더하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 문제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한번 바로 해볼게요. 90.91 더하기 82.64 아니죠. 165.29 더하기 2479
5.34 1635.54 잠시만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90.91 더하기 1, 여러분들도 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더하기 2479.34는 이렇게 제가 교재 이거 올려놓을 때는 고친 거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숫자는 2735.54가 되네요. 2735.54가 될 거고요. 270.35.54 나누기 1000원 해야 됩니다. 270.35.54 나누기 1000원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7 올림하면 2.74라는 거죠. 반올림하면 올림했을 때는 반올림하면 2.7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산에 오타가 생겼는데요. 크게 이제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35.54였고요. 나누기 1000원 하니까 2.74라는 이제 듀레이션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듯이 만기는 3년인데요. 듀레이션은 2.74죠. 2.74년에 듀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만기보다 듀레이션이 짧죠. 예, 그래서 이것도 2표체잖아요.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이자가 나왔고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했고요. 이것을 다시 연수를 곱해서 가중평균했고요. 이것을 현재 가치의 현금 흐름을 더해서 나누어준 듀레이션은 당연히 만기보다는 짧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이 문제 제가 시험으로 낼 거고요. 듀레이션 계산하는 시험 문제 낼 거고요. 이 액면가, 표면 이율, 시장 이율 다 바꿔서 만기 바꿔서 낼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듀레이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하는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의 특징 보겠습니다. 이상에서 공부한 내용을 보면 볼까요?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만기가 길어지면 듀레이션 길어지겠죠. 아무리 현가로 한다고 해도 길어지고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그쵸?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표면금리가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표면금리가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지고요. 하나 더 제가 추가해서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하나 더 여러분 보신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듀레이션도 똑같이 짧아집니다.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표면 금리가 높아져도 듀레이션은 짧아지지만 시장이율이 높아져도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어쨌든 이자가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진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자 지급 빈도가 증가할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뭐가 높아질수록 길어질수록 되지만 이거 전제는 똑같은 조건일 때죠. 똑같은 조건일 때. 그러니까 이자 지급 빈도가 증가할 때 다른 조건은 같고요. 다른 조건이 A와 B 채권이 같은데 A 채권이 지급 빈도가 자주라는 거죠. 자주면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거죠. A도 그렇잖아요. 채권의 만기가 길어져서 다른 조건은 같아요. A 채권과 B 채권의 표면 이자율, 그 다음에 만기 이자율 이런 건 같은데 그 만기가 만약에 두 개가 다르다면 만기가 긴 게 듀레이션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또는 증가한다.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증가한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듀레이션을 그냥 숫자 개념으로 보면 증가한다고, 기간으로 본다면 길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또는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그 다음에 표면 금리가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또는 표면 금리가 클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또는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시장 이율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또는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이자 지급 빈도가 증가할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또는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 특징 중요합니다. 네 가지 특징 다 기억하고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 이런 그 듀레이션 구하는 거, 듀레이션 특징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금융 관련 자격증에 다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듀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 자격증에 다 출제가 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중에 금융권이나 이런 거 취업을 할 때 그럴 때 응시하게 되는 그런 시험에도 다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또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세 번째 영상 시작할 때 듀레이션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 듀레이션이 실제 그 사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듀레이션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영상에서 또 이 실무 내용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